안녕하세요. 티키타카 심장TV 서울하트내과 박현 원장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결국 죽게 됩니다. 누군가는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있고 누군가는 또 예기치 못한 형태로 갑자기 맞이를 하게 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모두 결국엔 죽는다는 사실이죠. 저희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잘 죽는 것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의 유신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는 다소 좀 생소한데 주로 어떤 환자분들을 만나고 계신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완화의료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병을 잊어버리기 어렵고 병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든 분들을 저희가 주로 최대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를 완화의료라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 만나게 되는 일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 살아가는 동안에 최대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수님께서 혈액종양내과를 전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 분과들이 있지만 종양내과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암을 치료하고 완치를 이제 바라보면서 진료를 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주로 하시는 진료의 분야는 사실은 그보다는 암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진행한 환자분들인 것 같아서 약간 아이러니컬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네, 암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놓고 보면 사실 그 질병을 최대한 잘 치료해서 없애는 게 목표이지만 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완화의료인데 그 관점에서는 암 치료를 계속 하던 안 하던 그 사람이 이제 좀 최대한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으로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에서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질병을 찾아서 치료를 하고 또 일상으로 다시 복귀를 시키는 것이 이제 1차적인 목표이자 본질로 인식이 되는데 병원에서 이제 죽음을 준비시키고 마주하게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을 봤을 때, 사람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또 정말 이런 분야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사실은 우리 질병을 좀 많이 타겟팅해서 보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개개인을 보는 분야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실제로 진료를 해보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사람들이 입원할 때 내가 이제 죽으러 입원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예. 조금 더 치료해서 좋아져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오게 되는데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저희가 치료하면은 이제 어떤 지표들이 좋아지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병원에 왔을 때보다 더 나빠지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고령의 환자분이 폐렴을 가지고 왔는데 폐렴 치료를 해서 엑스레이도 좋아지고 염증 수치도 떨어지면 의료진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퇴원하셔라 하는데 난 걸어 들어왔는데 집에 맞아요. 걸어서 갈 수가 네. 없다. 이제 그분이 다시 자기가 기대하는 삶으로 좀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를 지원해 줘야 될까 이런 걸 좀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병원이라는 공간에서도 그 사람의 삶과 좀 연결하는 부분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러면 이제 꼭 비단 암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중증 질환을 가진 분들이 이 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많이 이렇게 다양한 환자분들을 보고 계시게 되나요? 어떻게 되세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호스피스라고 하는 제도는 주로 암 환자에게 적용이 되고 있어서 암 환자분들을 많이 뵙고 있는데 꼭 암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를 만나고 있고요. 또 환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라던가 이런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나 걱정되는 점 이런 것들을 같이 들으면서 환자랑 가족을 좀 함께 지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병원에서 운영하기 되게 어려운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서울대병원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사실 호스피스라는 의미가 처음 출발은 이제 여행자나 나그네를 이제 환대하고 그들이 이제 쉬어가게 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암울한 느낌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 같고요. 호스피스라는 병동이라는 곳이 이제 죽음을 앞두거나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분들이 머무는 곳이라는 인식이 환자분들도 있고 의료진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완화의료센터에서는 그러면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보통은 저를 만나기 전에 이제 그분을 원래 치료하던 의료진들이 좀 나빠질 것 같다,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 뭔가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내시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되게 겁에 질려서 오세요. 왜냐하면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저승사자같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환자 가족들을 만날 때 제가 먼저 이렇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꺼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제 사실 중증질환 가진 분들이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조금만 이제 눈을 들어서 좀 먼 발치를 보면은 죽음이 사실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되게 보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고개를 푹 숙이고 땅바닥만 보신다던가 아니면은 등을 돌려서 뒤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이제 먼 발치에 있는 죽음을 반드시 이렇게 직면하게 하기보다는 좀 한두 발짝만 더 앞에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은 당신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집에서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갈까 봐 걱정이다 얘기를 하면 혹시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생각이 되어 있는지, 조금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빠졌을 때 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네. 그건 좀 이제 죽음보다는 제 생각엔 더 현실적인 고민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거기에 다가가고 있다는 거를 그래도 조금 덜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과정일 것 같은데 사실 결국에는 이 완화의료센터라는 곳이 이제 지내는 동안에 잘 지내기도 하고 죽음도 좀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이런 걸 도와주는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웰다잉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웰다잉은 어떤 걸까요? 저에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네네. 저는 이제 사실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돌아가시는 본인과 주변 사람들. 근데 사실 우리가 돌아가시는 그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난 되게 후회가 없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죽음이었다, 마무리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웰다잉일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 그 뒷 얘기를 들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는 이제 본인의 그런 느낌과는 되게 다른 거여서 저는 그래서 웰다잉이라고 하는 게 진짜 좋은 죽음이라는 걸 정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진짜 최악의 죽음이었다라고 후회될 만한 죽음이 뭔지 이걸 좀 찾아내기는 더 쉬운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피하고 싶은 죽음은 되게 아프고 힘든 상태에서 죽는 것. 그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떨어져서 고립돼서 외롭게 죽는 것. 죽을지 몰랐는데 예상치 않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죽는 것.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슬프고 힘든 상태에서 내가 죽음을 맞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죽음인 것 같고, 그 피하고 싶은 죽음을 피하면 저는 그게 약간 웰다잉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언이신 것 같은데. 정말 예, 맞는 말씀인 것 같네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항상 웰다잉 과연 뭘까 이런 고민들만 하지 어떻게 보면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을 피하는 게 웰다잉이다. 완전히 맞는 말씀 같고요. 우리나라가 좀 되게 독특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죽음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유난히 이제 많은 분들이 종교에 굉장히 많은 의지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종교든 뭐 신이든 뭐 여러 가지 뭔가에 의지를 하게 되면서 이게 약간 의학적인 치료의 어떤 접근과 굉장히 충돌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종종 보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종교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희가 개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내고 계시나요? 완화 의료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편안함인데요. 그게 물론 이제 꼭 종교를 의미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종교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제 결국은 이제 쉬운 말로는 내가 마음을 비빌 구석이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불확실한 것에서 오는 공포나 두려움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마음을 좀 비빌 구석이 있느냐가 그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의 안녕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런 걸 좀 없다면 좀 만들어서 두고 내가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종교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런 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학에 있어서 좀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죽음 앞에서 개인이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 그거는 절대자가 결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결정을 계속 회피하는 경우에 사실 좀 의료인으로서는 이제 괴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이제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일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더 따져보면서 최대한 그래도 그 사람이 바라는 결정이나 어떤 믿는 구석과 좀 비슷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돕는 과정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들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환자분들하고도 그렇고 보호자분들하고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나눌 수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외래에서 가능한 건가 이런 또 의문이 약간 들기는 하네요. 예. 저희가 이제 죽음을 받아들일 때 5가지 단계가 있다고 이제 학생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부정을 하게 되고 아니야 아닐 거야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분노하고 이 타협과 흥정을 지나서 우울과 수용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완화의료센터로 오시는 분들이 아무리 이제 설명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전부 수용의 단계에서 오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럼 각 단계별로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치료하실 때 이 접근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우선은 수용의 단계에 있는 분은 저희한테까지 오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네. 갈 길을 잘 아시거든요. 네. 보통 저희는 조금 이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부정의 단계, 분노의 단계 여러 단계에서 많이 이제 만나게 되고요. 이제 일단 이분이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도록 이제 시간을 최대한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분노하시는 분들은 사실 의료진 입장에서는 그 분노의 대상이 이제 의료진을 향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네. 많죠. 근데 그러면은 사실 의료진도 사람이니까 네, 되게 맞아요.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분이 분노하는 대상이 사실 내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거나 이런 것을 좀 이제 알게 되면은 이제 최대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서 지지를 하려고 하게 되고요. 어려운 부분은 이제 부정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부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일종의 방어 기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이 상황에서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이제 필요한 과정인데 이제 그 과정이 저희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가 되게 어려워서 맞아요. 힘든 것 같고 이제 그 단계에서는 많이 말씀을 드리고 더 정보를 더 드린다고 그 방어 기제가 깨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두터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분들은 저 스스로의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이 사람의 내면에는 본인이 이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좀 믿고 기다리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기다림을 굉장히 요하는 분들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맞아요. 그 순간순간에 올 때는 본인이 만약에 결정하기가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면 누가 그 사람을 제일 잘 대변해서 결정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탐색을 하면서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그분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돕게 되고요. 저 갑자기 약간 궁금하게 된 게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실 때 항상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오시나요? 보통은 가족들이 같이 오시는 거를 저희는 더 권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가족에게 일부러 알리지 않으시려는 환자분들도 있으세요. 혹시 부담 줄까봐 이거는 오로지 내가 이제 감당해야 될 일이다. 네, 그것도 이제 그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렇게 나 혼자서만 감당하려고 하는 분들은 결국은 그만큼을 나중에 가족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가족들과 이런 걸 소통하면 좋을지를 같이 얘기를 해나가면서 좀 가족들을 다 같이 만나려고 합니다.